6번부터 한번 봐볼게요. 6번이 하는 얘기는 일단 각변환 얘기를 해야겠죠, 그죠? 각변환 했던 거 기억나? 요거 기본 정리를 잠깐 해보면 각을 라디안 표현되어 있으니까 라디안으로만 할게요. 일단 각 자체를 2분의 파이, 요게 이제 90도에 대한 얘기인데 곱하기 정수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요렇게 각을 표현하자. 괜찮죠?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첫 번째 뭘 파악하냐면 사분면 파악을 해요. 뭐 때문에 파악한다 그랬지? 뭘 적용하려고? 부호를 적용하려고. 이건 부호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가정하기를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그렇지. 세타를 반드시 예각 취급을 하는 거야. 얘가 90도가 넘어가는 각으로 표현됐다 하더라도 예각 취급을 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공식 적용을 하는 중이니까. 그래서 몇 사분면지를 판단하면 거기에 따라 우리 알고 있는 게 뭐였죠? 올, 그렇지. 사, 단, 코에 따라 부호를 결정합니다. 그럼 지금은 위에서 적용한다 그러면 사인을 다루고 있으니까 사인에 대해서 제1, 제2 사분면이 양수지. 만약에 우리가 찾은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가 다른 사분면이면 마이너스를 달아주면 된다.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누구를 쳐다보기로 했어요? n을 쳐다보기로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n이 홀수면 아니다. 짝수부터 하자. n이 짝수면 그렇지. 짝수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그대로 둔다.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라고만 써놓을게요. 그리고 n이 홀수면 사인은 뭘로?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역수. 오케이.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괜찮죠? 이게 사실 삼각함수 다룰 때 가장 기본이면서 핵심이라서 이 정도로만 하면 삼각함수에 자신감이 빵빵 올라갑니다. 두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가볼게요. 2분의 3파이는 이제 몇 사분면인지 판단해 볼 건데 2분의 파이가 90도라고 그랬잖아. 이거 90도 몇 번 가는 거니? 3번 가는 거. 어디가 있니? 3, 4 거기에 중간에 딱 와 있는 거지. 거기에 세타만큼, 즉 예가만큼 더하면 이건 몇 사분면 각이야? 그렇지. 좋아요. 이게 제 4사분면 각이란 말이야. 그러면 부호 판단하기 위해서 사인은 제 4사분면에서 뭐니? 음수. 그래서 여기 밑에서 할게요. 마이너스를 달아 놓는 겁니다. 한 번만 적고 갈게요. 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는 제 4사분면이니까 사인은 마이너스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곱하기 3 홀수를 곱해 놓은 거니까 바꿔 안 바꿔? 바꿔요. 코사인 세타 갖다 박으면 되겠죠.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3분의 1이래. 이렇게 되면 결론이 코사인 세타가 뭡니까?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든. 괜찮죠?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그럼 생각해봐. 코사인 값이 음수면 몇 사분면이겠니? 2사분면. 제 2사분면이거나 제 3사분면 각이야. 근데 위에 있는 걸 가지고는 뭔가 판단하기가 좀 힘들죠, 그죠? 그리고 몇 사분면 각이다라는 얘기도 없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하니? 이거? 그럼 이제 구하라는 걸 봐야겠죠? 니네들 이거 어떻게 풀었어, 근데? 찍어버렸어. 큰일이네. 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잖아. 근데 몇 사분면인지를 정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2사분면이다 라고 하면 사인은 뭐? 2사분면이야. 양수, 탄젠트는 음수. 곱하면 음수가 되겠죠. 제3사분면이면? 아니지. 사인이 음수, 탄젠트가 양수. 곱하면 음수. 그럼 둘 다 음수네. 사실 그래서 절대값만 처리를 해주면 돼요. 나중에 마이너스 곱하면 되니까. 맞죠? 일단 음수가 나와야 된다는 건 알겠니? 그래서 짜잔 1번, 2번 중에 하나야. 뭐 이렇게 추려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찍기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추려놓고 찍는 거야. 이해되니? 냅다 찍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찍을 거냐? 그건 아니고요. 이제 가보자. 이 식을 정리를 하면 우리 관계식이 하나 있었죠. 탄젠트는 뭐분의 뭐?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될 거니까 요놈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제곱이 되겠죠? 그럼 우리 관계식 하나 더 있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그러면 사인 제곱 대신에 1 빼기 코사인 제곱 이렇게 갈아 끼우면 어때? 코사인 갖다 쓰면 되잖아. 맞죠? 그래서 분모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분자는 계산해서 넣을게요. 제곱하면 9분의 1이죠. 그러면 1 빼기 9분의 1은 9분의 8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분모 9랑 3 약분하면 3이니까 정답은 뭐? 마이너스 3분의 8 이렇게. 괜찮지? 찍어도 이쁘게 찍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9번으로 가볼게요. 그냥 문제를 뭐 냅다 푸는 것보다는 어떤 개념으로 이제 이 문제가 나왔는지를 먼저 볼게요. 이거는 위치, 속도, 가속도 관련된 단원의 문제가 되겠고, 그지? 무슨 함수가 주어져 있냐면 vt 속도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위치 함수가 있고 속도 함수가 있고 가속도 함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위치 함수를 t에 대한 함수라고 나타나면 ft라고 나타내요. 속도는 velocity 그래서 v라고 나타내고 가속도는 accelerate a 정도로 나타내는데 물론 이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얘네들 관계가 중요하죠. 위치 함수를 뭘 하면? 미분. 그렇지. 여기 미분 관계야. 속도 함수 미분하면 가속도 이렇게 되겠죠. 요게 기본 뼈대고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동 거리가 나옵니다. 위치가 아니라 이동 거리. 뭐 물리에서 얘기하는 변위. 이건 누구랑 관련이 있냐면 속력과 관련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 여기서 너희들 집까지 예를 들어 한 1km 떨어져 있다고 봐봐. 그러면 집에서 학원 오는 거 이동거리 얼마? 1km겠지. 그 다음에 학원에서 집 가는 이동거리 얼마겠니? 1km겠지. 그럼 얼마나 움직인 거니? 그게 이동거리야. 2km. 그런데 위치 변화를 본다 그러면 위치를 본다 그러면 집에서 1km 떨어진 학원 왔다가 다시 집으로 갔어. 그럼 집에서 집으로 온 거잖아. 위치는? 제자리. 위치 변화는 0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거는 속도와 속력이거든. 속력은 뭐밖에 없는 거니? 값 크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스칼라라고 하거든. 그래서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속력은 속도의 뭐? 그렇지. 속도의 절대값.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까지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 볼 텐데 이 문제에서 힌트들이 좀 많아요. 그거 보면은 t는 0일 때 원점 출발 이게 출발 시각이 되는 거고 원점 출발은 무슨 뜻이에요? 위치가 0이다 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안 적을게. 위치가 0이라고 했으니까 위치 함수에 0 넣으면 0이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정보인 게 속도 함수 vt가 주어져 있으니까 위치 함수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위치 함수 미분한 게 속도니까 거꾸로 돌리려면 부정적분 하면 되죠. 그럼 부정적분 하게 되면 뭐가 있어? 적분 상수가 있단 말이야. c인데 우리가 t에다가 0 넣으면 상수만 남잖아. 그게 0이란 얘기야. 적분 상수가 0이다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거다. 괜찮죠? 원점 출발이 그만큼 좀 간결하게 문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양수 A에 대해서 그 A라는 시각까지 가면 위치가 0이래. 이게 무슨 뜻일까? 움직이다가 위치가 0이면 원점으로 다시 왔다는 얘기야. 괜찮니? 그럼 위치 함수를 찾아야 될 거잖아. 그치? 위치 함수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부정적분 또는요 0에서 어떤 t까지 속도 함수를 적분한다 뭐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ft라고 위치 함수를 정의를 해볼게요. 부정적분 바로 해보자. 재홍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t 세제곱 t 세제곱 플러스
플러스 3t제곱 그리고 적분상수 c 될 건데 아까 0이라고 했죠? 네, 원점 출발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간결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위치 함수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예요? 이 위치가 0이 될 때는 0 이렇게 세워주면 되겠죠. 인수분해 되나요? 네, 뭘로 묶죠? 마이너스 t제곱으로 묶어내면 t-3는 0이야. 따라서 자, t제곱은 0이 되려면 0이 되니까 이건 출발할 때입니다. 그죠? 말고 양수는 누구야? 3. 그게 뭐야? a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괜찮죠? 자, 그래서 a는 3입니다. 그럼 문제로 돌아가서 0에서부터 t는 2a, a가 3이니까 6까지 0에서 6까지 뭘 구하래?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 그러면 아까 움직인 거리는 곧 이동 거리 같은 의미고 속력을 가지고 해야겠죠.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이니까 결국은 뭐야? 속력의 정적분 결과를 구하면 되죠. 괜찮니? 이동 거리.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0에서부터 2a니까 6까지 속도의 절대값. 속도는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6t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6t. 절대값. 요거를 구하면 dt 되겠다. 그러면 절대값이니까 요건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부호를 마이너스를 붙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요 함수만 t에 대한 이차 함수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가 되겠다. 괜찮나요? t축과 두 군데서 만나겠네요. 어디? 0과 어디? 2가 되겠지. 괜찮죠? 그러면 절대값을 씌우세요니까 부호를 여기다가 반영을 해보면 밑으로 내려가 있는 여기는 마이너스고 0과 2 사이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적분 구간이 0에서 6까지니까 그걸 표시해보면 0은 여기고 6은 2보다 큰 이 정도가 되겠죠. 이해되니? 네. 그러면 0에서 2 구간은 양수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는 절대값 없이 그냥 적분해도 되겠지. 그리고 2에서 6까지는 음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값 없애는 대신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와야겠죠. 그겁니다. 따라서 여기 오른쪽 옆에다 할게요. 이거는 0에서 2까지는 이미 양수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6t dt 하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2에서 어디까지? 6까지는 마이너스를 곱해서 절대값을 없애야겠죠? 그래서 3t제곱 마이너스 6t dt 이렇게 정적분하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요 첫 번째 있는 요 정적분 있잖아. 이거 결국은 뭐야? 여기 녹색으로 표현된 넓이 구하는 거랑 같지? 왜냐하면 t축 위로 올라간 거면 양수니까 넓이랑 같거든. 그런데 0과 2가 마침 또 t축과 만나는 는 0을 만족하는 근이란 말이야. 그러면 2차 함수에서 근에서 근까지의 정적분하는 거, 넓이 구하는 거 이거 어떻게 됩니까? 공식이 있었는데 기억나니? 뭐야? 기억난다며? 뭐야? 그냥 정적분 해도 되는데 이거 정분하니까 조금 귀찮으면 근에서 근까지 6분의 했던 거 기억나니? 기억이 안 나. 오케이. 그러면 요거 메모는 잠깐 해드릴게. 2차 함수일 때도 있고 3차 함수일 때도 있는데 지금은 2차 함수만 할게요. 뭐 아래로 볼록하든 위로 볼록하든 x축과 만나는 값이 알파 베타라고 주어졌어요. 지금 위에 그림과 다르게 x축 밑으로 내려와 있잖아. 그지? 네. 어쨌든 그것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넓이 s라고 할게요. 자, 아까 위로 볼록한 것은 이미 t축보다 위로 있으니까 다 양수라서 넓이나 정적분 결과나 같은 거고, 지금은 알파에서 베타까지 정적분만 해버리면 음수거든. 넓이 구하는 식을 지금 얘기를 해볼 거야. 그럼 이거는 6분의 절대값 a를 칠 건데, 이렇게 a가 누구냐면 여기 f라고 할게요. f라고 준 녀석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a야. 그래서 그것의 절대값, 그리고
큰 근 빼기 작은 근의 세제곱으로 구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좀 많이 쓰이거든요. 간결해지니까. 안 그러면 정적분 해야 되거든. 뭐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긴 하지만. 그래서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요 놈은 정적분을 하게 되면 여기 정적분 결과를 위에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3t 제곱이겠죠. 아까 부정적분 구한 거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 0에서 2까지야. 맞습니까? 0 넣으면 어차피 빵이니까 2 넣어서 계산하면 마 8 더하기 12 4겠네요. 맞습니까? 이거를 공식 적용해보자고. 그럼 어떻게 돼요? 6분의 최고 차이 계수 절대값 그리고 큰 근 빼기 작은 근 2 빼기 0 그것의 몇 제곱? 세제곱.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8이니까 결과는 똑같겠죠. 괜찮죠? 얘는 그나마 부정적분을 구할 수 있는 좀 수월한 함수니까 정적분을 하나 공식을 쓰나 크게 속도 차이는 없는데 이게 뭐 개수가 분수거나 이러면 공식 쓰는 게 훨씬 좀 간결해지겠죠. 네, 어쨌든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럼 앞에 건 4고 쓸게요. 는 4 더하기 그럼 뒤에 거는요. 이건 어쩔 수 없다. 해야겠다. 그지? t 세제곱 빼기 3t 제곱 그것에 2에서 6까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4 더하기 요거도요. 이건 선생님 방법인데 이거 원래 윗끝 넣고 아래끝 넣어서 빼는 거잖아. 근데 항마다 그 작업을 하는 게 계산 실수를 좀 줄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t 세제곱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6의 세제곱 얼마? 16 빼기 2의 세제곱 8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마이너스 3 묶어내고 t 제곱이니까 6 넣으면 36 빼기 2를 넣으면 4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끝이야. 그래서 얼마니? 116. 정답은 116입니다. 네. 자, 이 정도 레벨로 설명드려도 괜찮겠죠? 너무 어렵진 않지? 오케이, 10번 볼게요. 이거는 등차, 등비 이런 수열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냥 규칙 있는 수열입니다. 아까 뒤에서도 잠깐 언급한 게 있지만 모의고사에서 수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거는 좀 노가다성이 있어요. 물론 규칙을 찾는 게 문제긴 한데 그래서 나열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아 규칙 없으니까 나 이거 못 풀어 이게 아니라 나열을 해보시라고요. 오 그렇지. 그래서 룰은 간단하네요. n이 항의 번호인데 그게 3의 배수가 아니면 10으로 계속 나오는 거고 3의 배수일 때면 마이너스 19가 된대. 그럼 봐볼게. 이렇게 나열해볼게요. 지금 일단 밑에 시그마부터 해석하고 가볼게. 시그마에서 등호의 좌변은 1부터 n번째까지 항을 합하는 거고 우변은 뭐야? 1부터 몇 번째 항까지? 3n번째 항까지래. 예를 들어서 n이 2야. 그러면 좌변은 1항부터 2항까지 합이 되는 거고 우변은 1항부터 6항까지의 합이 되는 거지. 괜찮나요? 그래서 아까 룰이 n이 항의 번호인데 그게 3의 배수가 아닌 거, 즉 1, 2, 4, 5, 7, 8 이런 애들이잖아. 얘네들은 항을 10으로 줄 거고 3의 배수는 항상 마이너스 19로 줄 거래. 그거 나열 한번 해볼게요. 그럼 시그마를 처리한다고 했을 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까지만 한번 적어볼게요. 얘는 뭐 더하기 뭐니? 20 더하기 20 마이너스 얘는 10 더하기 10 더하기 마이너스 19니까 20 빼기 19 얼마? 1이란 말이야.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요거도 1이겠지.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은 2다. 이렇게 되겠네요. 요 규칙 괜찮니? 그러면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도 1이 될 거고 첫 번째 항부터 아홉 번째 항까지 합은 3이 되겠죠. 요런 구조네. 자, 그래서 위에 먼저 봤을 때 우변에 있는 요거부터 한번 해결을 해봅시다. 왜냐하면 n을 정하면 얘가 끝나는 번호가 3의 배수잖아. 3의 배수가 아까 적었던 3, 6, 9 이런 애들이란 말이야.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첫 번째 항부터 출발해서. 맞죠? 그래서 여기서 규칙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
3n번째면 예를 들어 n이 1이면 세 번째 항까지 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 써보면 n까지. 그렇지. 얘가 n이 1일 때란 말이야.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까지 합을 하면 n이 2일 때의 합을 구하는 거야. 여기까지 합을 하면 n이 3일 때의 합을 구하는 거거든. 괜찮나요? 그러면 n이 1일 때까지 합은 1, n이 2일 때까지 합은 1 두 번 더 하니까 2, n이 3일 때까지 합하면 1 세 번 더 하니까 3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 돼? 시그마 우변에 있는 거예요. k는 1부터 3n번째까지 ak. 그렇지. 왜 그래요? 3 곱하기 n에서 여기 밑줄 빨간색 밑줄 그은 거 보니까 n이 1일 때 3이면 3 곱하기 1, 3 곱하기 n이잖아, 그지? 밑에도 6은 3 곱하기 n이잖아, 그지? 9도 3 곱하기 n이잖아, 그지? 이게 몇 번 나온 게 n번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n번 나오면 1을 n번 더 한다는 얘기니까 결론은 n 이렇게 되겠네요. 짠. 요 해석 괜찮니? 그래서 위에 등식에다가 다시 밀어 넣으면 시그마 좌변 그대로 쓸게요. k는 1부터 n까지 ak를 한 게 우변처럼 n 이렇게 나와야 돼요. 괜찮나요? 이해되니? 그러면 얼마 정도를 넣어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n이 되겠니? 이런 의미거든. 그런데 여기 나오는 n이 3의 배수면 될까? 아니요. 3의 배수? 3의 배수는 끝까지 안 나오게. 재용아 어때? 3의 배수면? 3의 배수 외하지 않아요. 그래? 그러니까. 봐봐. 그 항의 번호가 369, 3의 배수를 제외하면 얘네들이 다 계속 10으로 나올 거거든. 근데 3의 배수가 딱 되는 순간 합이 1밖에만 추가가 안 돼. 안 되겠죠, 그죠? 3의 배수는 배제가 돼야 돼. 그래서 여기서 규칙 찾기는 조금 번거로우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위에 가서 n을 한번 때려 넣어 보죠. 괜찮죠? 네. 그래서 보기 1번에 있는 25 한번 때려 넣어 볼게요. n이 25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25번째 항까지 합이 25가 되면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지. 그러면 봐봐. 아까 3개씩 끊었었지. 그러면 25번째 항까지는 3개씩 몇 덩어리? 8덩어리가 나오고 8, 3, 24니까 한 덩어리가 더 붙어 있는 거잖아. 그러면 3덩어리의 합은 항상 얼마였니? 8. 요거 합은 1이었지. 그게 8줄이 나오는 거야. 맞죠? 그리고 남아있는 요거는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요거는 값이 얼마니? 10이지. 그럼 이건 얼마야? 18이라는 값으로 나와요. 18이라는 값으로 나올 건데 얘가 누구랑 같아야 성립하는 거야? 25랑 같아야 되잖아. 이거 n이랑 같은 거니? 아니요. 그럼 1번은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해보면 마지막에 있는 5분에 있는 29가 될 거다. 요거 점검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또 마찬가지로 29를 3개씩 끊어 쓴다 하면 3 곱하기 9 더하기 2개지. 그러면 합은 20. 지금 3개씩 9줄이 나온 거니까 9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요 남아있는 2개가 각각 10, 10 얼마? 20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게 n이 되는 거네요, 그죠? 와, 그래서 5번이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괜찮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가봅시다. 뭘 할지를 먼저 봅시다. F3차 함수가 있고요. 포인트 첫 번째, 원점에서 근 접선 얘기가 중요하네요. 그 접점을 A라고 하재. 그러면 원점 O는 접점이 아니라 접선을 긋기 시작한 점이죠. 근데 접선의 방정식에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니, 재홍은? 접선의 방정식에서 어떤 정보가 있냐 없냐를 꼭 보자라고 했는데 뭐가 제일 중요해? 접선의 방정식에서 조금 더 접선이니까 접점. 그렇지. 왜? 접점이 왜 중요해? 같은 곳을 지나는 같은 좌표에서. 응? 같은 좌표에 지나는. 접점을 지나니. 뭐 지나는 점이니까 중요한 정보긴 한데 왜
접선의 방정식 구할 때 왜 중요하냐? 이걸로 많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 기울기 어떻게 구해? 미분해서 미분해서 접점에 x좌표를 넣으면 되잖아. 네. 그래서 접점이 있냐 없냐가 크다고. 얘는 있는 거지. 다만 구체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되어 있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돼? 접점을 요점이라고 하고 A라고. 세팅하면 되겠죠. 네. 보통 T로 세팅합니다. A로 세팅해도 괜찮아. T로 세팅을 할게요. X좌표를 T. 그러면 Y좌표는 F함수 위니까 간단하게는 FT라고 정해 놓을게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넣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 먼저 세워볼 수 있겠니? 접점 세팅했으니까 기울기 구하고 지나는 점 이용해서 세팅하면 되겠죠, 그죠? 기울기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fx 미분해서 X좌표 t 넣기 이렇게 되겠네. x좌표 넣기. 그러면 결론은 f't 구하는 거죠. 재용아, f't 어떻게 되니? 3t제곱 3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4t 마이너스 1. 좋아요. 플러스 4t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놈이 기울기가 되는 거죠. 네.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 지금 OA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y는 이렇게 출발하면 되겠죠. 뭐부터 써요? 기울기부터 곱합니다. 3t 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1. 이게 기울기고요. 곱하기 괄호 열고 어디 지난다고 해야 돼요? A점 지난다고 하면 되겠죠. 네. A점의 x좌표가 t니까 x 빼기 t. 그리고 y좌표는 ft라고 적은 거 이제 구체적으로 밀어 넣어서 적읍시다. ft는 t 세제곱 플러스 2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요. 눈 떠? 그래서 이거 전개하기 전에 그냥 감 넣어보면 되겠죠. 이게 어디 지나가야 돼? 완전. 원점 지나가야죠. 왜? 원점에서 그었다고 했으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xy에 원점 넣는 거예요. 요렇게 넣어야겠죠. 맞죠? 따라서 좌변은 0, 우변은 암산을 통해서 계산하겠습니다. 뒤에 x에 0 넣으면 결국은 앞에 기울기에 마이너스 t를 곱하는 거거든. 그럼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3t 세제곱에 뒤에 플러스 t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t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 4t 제곱이고 뒤에 플러스 2t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t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플러스 t 뒤에 마이너스 t 사라질 거고요.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지. 이거 만족하는 t를 찾으면 되는데 지금 접점 하나 딱 찾으면 되잖아, 그지? 여기서 나오는 근인 t를 하나 찾으면 되겠어요. 자,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보면 이거부터 쓸게요. t 세제곱 플러스 t 제곱 마이너스 2는 0을 만족하는 t에 대한 3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고, 당장 인수 찾기에 따라, 인수 정리에 따라 t에다가 1 넣으면 0이 되죠? 맞나요? 그럼 얘는 뭘 가져? t 빼기 1을 인수로 가져. 조립제법 써도 되는데 쌤이 지난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던 것처럼 3차식을 만들어 봅시다. 뭐부터 시작하면 되죠? t 제곱 쓰는 순간 마이너스 t 제곱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위에 플러스 t 제곱 만들어야 되니까 플러스 t를 써야, 아니지, 플러스 2t를 써야 앞에 거 2t를 곱해서 플러스 2t 제곱 이렇게 되겠죠. 네. 신혜 괜찮니? 그러면 2t를 쓰는 순간 마이너스 1이랑 곱해서 마이너스 2t인데 1차가 없잖아. 뭘 써야 돼? 플러스 2를 써줘야 플러스 2t가 되면서 상쇄가 되겠죠. 그러면서 상수항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오, 딱 떨어지네요. 이렇게. 그래서 는 0을 만족시키는 게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여기가 0 또는 여기가 0 인데 아까 예상했듯이 t는 1이라는 실근이 하나 존재해요. 허근이. 그치. 뒤에 거는 판별식을 써보면 허근인 거 보이죠? 네. 판별식이 음수니까 허근이야. 그러면 허수는 우리가 xy 실수축에 표현할 수 없는 녀석이지. 따라서 접점 x좌표 t는 누구밖에 없다? 1밖에 없다.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림으로 돌아가서 t 값이 1인 걸 찾았어요. 그럼 는 1, y 값은요? f x 자리에 1 집어넣으면 되겠죠. 1 집어넣으면 얼마?
6. 네, 얘가 1,6 요런 녀석이었다 입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로 가볼게요. 그렇다면 B는 마이너스 2, F-2고 거기서 수선의 X축 위로 수선의 발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OA, OC, BC 지금 색깔 칠한 부분의 영역의 넓이를 구하세요 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적분을 배울 때 얘가 F고 X축과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게 정적분에 활용을 해서 A에서 B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게 모조리 X축 위로 있으면 넓이가 된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지금 영역이 일단은 어때요? X축보다 위로 다 있으니까 양수값이 나올 수 있겠지. 이게 곧 넓이가 되겠네. 다만 문제가 뭡니까? 저 기울 접선 접선 때문에 안 되겠죠.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보는 거야. 삼각형만 빼. 그렇지, 그겁니다. 네. 그래서 C의 X좌표는 C가 수선의 발이니까 C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여기가. 그 다음에 오른쪽에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으니까 그 X좌표는 1이 되겠죠. 짠, 이제 어떻게 하면 돼? fx를 가지고요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를 정적분을 쭈르르륵 하면 그게 곧 넓이가 되는 건데 거기서 누구를 제외하면 돼? 직각삼각형 제외하면 되죠. 괜찮나요? 직각삼각형. 그러면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얼만데? 요거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그래서 3을 빼면 되겠다. 다 왔다, 그치? 따라서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3차 함수 정적분만 한 번 더 적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마무리할게요. 넓이는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fx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 정적분한 것에서 뭐 한다? 3을 뺀다. 이렇게 되겠죠. 되겠니? 그래서 요거는 분수 계산이 조금 귀찮긴 한데 뭐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 4분의 51 이렇게 됩니다. 알겠지? 답만 적은 거야.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핵심 내용만 딱 짚고 넘어가세요. 알겠죠? 네. 1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0이 아닌 실수 A에 대해서 fx가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를 쪼개놓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닫힌 구간에서 최대 최소를 찾았을 때 그 차이가 4가 되도록 하는 A를 찾아서 곱해보세요 입니다. 그럼 이 문제의 핵심은 삼각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느냐야. 알겠죠? 그러면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사인 함수 그릴 수 있겠니? 기본 함수. 원점. 그렇지. 그래서 요거는 조그맣게 그릴게요. 이거 문제 풀기 위해서 그냥 기본 개념 정리하는 거니까. 사인 함수는 요렇게 한 주기가 얼마짜리? 2파이짜리인 원점 대칭인 함수를 그려주면 돼요. 맞습니까? 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런데 위에 a 곱하기 sin x 이렇게 되면 만약에 a가 양수면 최대값. 모양은 안 바뀌지만 그렇지 최대 최소가 아래 위로 쭉 늘어나거나 완만해지거나 이렇게 되겠죠. 네. a가 음수면 예. 다시 말하면 됐지? 잘한다. 너 너무 잘한다. 음수면 y값에 마이너스가 있던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x축 대칭을 한 거겠죠. 그 정도 차이야. 맞죠? 그러니까 위에 a sin x라고 표현된 거는 기본 함수 sin x에서 a가 양수면 최대 최소를 뻥튀기를 하는 거고요. a가 음수면 뻥튀기도 하면서 대칭도 하는 거야. 이해되지? 그거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코사인 함수 한번 볼게요. 코사인 함수 기본 함수는 0,1을 출발로 내려갔다 올라간다 뭐 이거겠죠. 한 주기 얼만데요? 얘도 2파이지. 그리고 얘는 y축 대칭으로 그려져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1은 나중에 해석하고 코사인 x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라는 거는 x축 대칭 이동했다는 얘기야. 그거는 표현해 볼게요. x축 대칭 이동을 하면 요렇게 생기겠죠. 그죠? 그런데 앞에 플러스 1은 무슨 해석하면 돼? 얼마로? 어느 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행 이동. 그러면 지금 회색으로 그린 거를 한 칸 올려서 그리면 되죠. 네.
그러면 한 칸 올려서 그리면 최종적으로 여기 이런 식이 되겠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그 두 개가 이제 온전히 다 그리는 건 아니고 구간에 따라서만 그리면 돼요. 그러면 a sin x는 a가 지금 얼마인지 몰라. 0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양수냐 음수냐 요 차이인데 a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나중에 그리고 밑에 있는 1 빼기 코사인 x는 정확하게 그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먼저 그렸던 여기서 여기가 파이거든. 대칭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가 빨간색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그런데 밑에 녀석이 어디서 그리래? 0 이상인 부분만 그리래. 그럼 빨간색 그래프에서 0 이상인 부분만 그려놓고 시작하면 되겠죠? 괜찮나요?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프 그려볼게요. 여러분도 그려봐. 뭐라고? 어렵다고? 이거 그려놓은 게 어. 반대로 그려놨다고 그래. 다시 그려 그러면. 네? 다시 그려봐. 반대로 그려놨어. 반대로 그리는 건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원래 코사인 함수를 오른쪽에다 왼쪽에 오른쪽으로 그려야 되는데 왼쪽에 그려놨어? 네. 해석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아니,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좌우만 달랐지? 왜 얼굴 빨개졌어? 여기 원점. 오른쪽 파이까지만 보면 되죠, 그죠? 왜? 전체 구간이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인데 우리는 그때 코사인 함수 1 빼기 코사인 x는 0 이상만 그리기로 했으니까 여기가 파이라고 해볼게요. 아까 대략 어떻게 생겼었냐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겼었죠, 그죠? 원래는 왼쪽은 이렇게 이제 좌우 대칭이었는데 그거 제외하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짜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닫힌 구간이니까 파이 여기 점 찍어주면 되겠죠. 요런 지금 상황입니다. 괜찮나요? 네. 그럼 최대값은 얼마야? 여기 1 빼기 코사인 x니까 요 빨간색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최대 최소가 1, 마이너스 1의 회색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한 칸 올렸으니까 최대값은 이제 2로 올라가고 최소값은 0 이렇게 떨어진 거야, 그지? 그래서 여기는 2야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왼쪽에다가 그릴 건데 누구를? a sin x를 그릴 거거든? 요거 잘 생각해봐. 만약에 a가 양수라고 하면 어떻게 돼? a가 양수라고 하면 원래 사인 함수의 형태를 띠겠죠? 원래 사인 x 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란 말이야. 우리 어디 그려야 돼? 지금 요 부분 그려야 돼. 다만 무슨 차이가 있어? 최대 최소가 a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를 그릴 거니까 왼쪽은요 주기는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면 사인 2파이 주기니까 그것의 절반만큼만 가면 되죠.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요 정도만 그리면 파이까지 갈 거니까 좀 멀리 가겠네요. 한 요 정도가 파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요렇게 가겠지. 원래는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지? 그래서 다시 요렇게 사인의 0보다 작은 구간이 될 거고 그때의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고 쌤이 표현하고 싶은 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요 위치거든요. 요 값이 얼마니? 마이너스. 그렇지. 여기가 지금 a가 양수라고 가정을 하니까 이렇게 그려진 거고 그렇다면 밑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 a라는 함수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a가 음수면 어떻게 되겠니? 뒤집어지겠지? x축 대칭 이동 될 거니까 그러면 뒤집어지면 얘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 최대가 되는 거는 얼마니? 2. 위치를 조금 바꿀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대가 되는 거는 2가 아니라 전체. a가 지금 음수란 말이야. 그러면 꼭대기는 a가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a가 돼야겠죠. 왜? a가 음수니까. 요런 상황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최대 최소를 찾는 거거든. 1번. 만약에 A가 0보다 큰 상황이라면 빨간색 그래프에 까만색 그래프가 붙어 있는 거지. 최대는 누구야? 그렇지. 오른쪽 끝에 있는 최대를 라잼이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2가 될 거고, 최소는요? 마이너스 A가 되겠지. 빨간색으로 써놓은 거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게 large m 빼기 small m이니까 large m 빼기 small m은 2 빼기 A 플러스 A 이렇게 되겠네요. 요게 얼마다? 4를 만족한다. A 얼마나? 2다. 그러면 조건을 만족하니 0보다 크다가 맞네요. 그러면 A 찾았다. 이렇게 됩니다. 하면 하죠. 두 번째, A가 음수라고 하면 이제 위로 돌아가 보면 누구야? 파란색 그래프에다가 까만색 그래프 붙어 있는 상황이지. 최대는 누구랑 누구랑 비교해야 돼요? 얘랑 얘를 비교해야 되지. 왜냐하면 야, A가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위로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치?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서도 케이스를 나눌 거야. 마이너스 A라는 최대값이, 그러니까 0보다 작은 구간에 최대값이 마이너스 A인데 그게 2랑 비교했을 때 얘랑 크냐 작냐, 요거를 또 케이스를 나눌 거예요. 알겠죠? 최소값은 얼마니? 최소값이요? 무조건 0이지. 왜냐하면 지금 파란색 그래프도 최소값은 0이고 까만색 그래프도 최소값은 0이니까 어쨌든 최소값은 0이야. 맞습니까? 그래서 돌아가서 첫 번째 최대값으로 되어 있는 마이너스 A라는 값이 2보다 아래로 내려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최대는 누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지. 최소는 아까 정해져 있다라고 했어요. 0. 그러면 최대 빼기 최소는 얼마야? 2지? 이건 문제에서 4니?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은 안 되는구나. 괜찮죠? 그러면 남은 두 번째가 뭐예요? 마이너스 A가 오른쪽에 있는 코사인 함수의 최대값인 2보다 크거나 같다. 나머지 부분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럼 이때 최대는 누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최소는 무조건 0이었죠. 이렇게. 그렇다면 최대 빼기 최소는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그게 4가 되는 거네. A는 얼마니?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조건 만족하니? 조건이 요건데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니까 만족하네요. 사실상 파란색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맞죠? 그래서 두 개 찾았다. 두 개 뭐 해야 돼? 곱한다. 얼마?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괜찮지? 넘어갈게요. 요거 이따 시간 남으면 합시다. 18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를 질문을 하는 걸 보니 마지막이 틀린 것 같아. 잘 봐. 지금 시그마 표현이 1부터 8까지가 다 똑같죠? 그러면 대상 수열만 보면 된다는 얘기인데, 자, 구하라고 하는 것에 대상 수열을 전개 한번 해보죠. 어떻게 돼요? 1에서 8까지 AK 제곱 맞죠? 그 다음에 3AK와 마이너스 AK 플러스 2AK 맞죠? 그 다음에 마3 요거를 할 거거든. 괜찮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시그마 성질에 따라 요거 요렇게 다 적용하면 되죠. 그러면 첫 번째 AK 제곱에 1부터 8까지 합은 나와 있어. 얼마? 20 맞죠? 더하기 2AK인데 실수배는 앞으로 꺼내서 2배 할 거야.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8번째 항까지 AK 수열은 첫 번째 8이라고 돼 있잖아. 8이 16이죠. 근데 마지막에 여기서 마이너스 3 하면 돼, 안 돼? 여기서 미스가 있지 않았을까? 왜요? 얘는 1부터 8까지를 변화시키면서 마이너스 3을 더할 거거든. 그럼 마이너스 3이 몇 번 나와야 돼? 8번 나와야 돼. 여기는 어떤 계산을 해야 돼요? 마이너스 24 계산을 해야겠죠. 결과는 12가 되겠지. 수윤아, 엄청난 지랄을 했군요. 잘 좀 해. 이런 유형이라는 걸 딱 짚고 가야죠. 19번 보겠습니다. 이거 뭐 하는 유형일까, 재용아?
부정적분 해도 괜찮겠네요. 괜찮네. 근데 구하라고 하는 걸 보니까 적분 대상 함수가 도함수죠. f'x를 찾아와야 돼요. 미분이 관여했어. 여기 19번에 단서로 주어진 미지수를 포함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보면 딱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정적분의 성질인 아래 끝 위 끝이 같으면 결과는 얼마? 0. 그러면 여기서 정적분에 아래 끝과 같으려면 x에 얼마 넣어야 돼? 0 넣는 거죠. 그 첫 번째는 x는 0 대입을 해보는 거야. 그럼 0에서 0까지니까 좌변은 0이고 우변에 x에 0 넣으면 0 빼기 0이니까 0. 이거는 단서를 찾지 못했군요. 그냥 성립하는 것만 확인할 수 있어. 두 번째가 뭘까요, 재용아? 두 번째요. 윗끝에 미지수 x가 들어있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으면 첫 번째는 아래 끝 위 끝 같도록 대입하는 거. 두 번째는 아까 사실 힌트를 드렸는데 적분 대상 마지막이 도함수가 들어가야 돼. 네. 그러려면 뭘 해봐야 돼? 미분 해봐야지. 그 얘기야. 양변 미분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적분 구간 윗끝에 들어있는 여기 x는 이거를 등식 기준으로 양변 미분했을 때 어디로 가냐면 적분 변수가 적용되는 t 자리에 들어가서 그게 미분의 결과로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양변 미분하면 fx 더하기 x제곱 요게 이제 좌변 미분한 결과가 돼요. 우변 미분하면 곱미분 x 미분하면 fx 더하기 fx 미분하면 f'x 요렇게 되겠죠. 그리고 3x제곱 미분 거의 다 했다. 요러고 나니까 fx가 사라지면서 우리 아까 적분에 집어넣을 도함수가 보이네요. 맞습니까? 네, 어떻게 되죠? 암산해 볼게요.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3x제곱 넘기면 플러스 4x제곱. 그런데 f'x에 곱해져 있는 x로 나누면 4x가 되겠다. 그죠? 따라서 f'x는 4x 여기까지 왔어요. 너무 편하네, 그지? 그럼 어떻게 하래요? 0에서 4까지 f'x 4x를 정적분 하세요. 엄청 쉬워졌죠? 예. 그럼 얼마야? 2x제곱. 2x제곱에 4에서 0까지 얼마야? 32 이렇게 되겠습니다. 할만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수윤아 20번 문제는 어떤 유형 같아? 뭘 써야 할 것 같아? 사인 법칙? 또? 왜 접어 넓이 있으니까? 이제 그 사인 법칙. 사인 법칙? 뭐 맞습니다. 그겁니다. 그 사인 그걸로 넘기고. 맞아요 그거예요. 외접원이니까 사인 법칙을 이용해야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쓰는 유형입니다. 이런 감을 잡고 가면 되겠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 길이 표현 해볼게요. AD 선분의 길이가 루트 2 여기다가 쓰고요. AD 대 AC가 2대 1 AB 대 AC가 2대 1 누군데요? 기울어져 있는 선분들이야, 그지? 그게 몇 대면? 2대 1. 그럼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기를 A라고 하면 여기는 2A가 되겠죠? 2대 1. 마찬가지로 또 있나? 맨 첫째 줄을 반영을 안 했네. BC를 3대 1. 순서대로 했어야 되는데 BC를 3대 1로 그러면 여기는 3대 1로 하면 실질적으로 B랑 3B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하면 알파벳이 밑으로 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합시다. 괜찮죠? 그러면 쓱 보니까 세타 기준에 있는 삼각형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쪼개지는데 걔네들의 길이들이 지금 AB 비율을 이용해서 다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단서가 코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2. 우와, 코사인 세타 이용할 수 있도록 왼쪽 삼각형에서부터 시작해보면 되겠죠. 맞습니까? 코사인 법칙, 재용아 읊어보거라. 사인 법칙. 삼각형 ABD에서 ABD에서
삼각형 ABD에서 4A 제곱 그렇지 4A 제곱은 3B 제곱 그러니까 9B 제곱이 되겠죠. 더하기 2 빼기 2배의 양변 곱하기 뭐?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고요. 조금만 더 정리해 볼까요? 4A 제곱은 9B 제곱에 자 코사인 세타 대신 4분의 루트 2를 집어넣을게요. 이 부분 4분의 루트 2. 자 그러면 루트 2 루트 2 곱하면 2인데 앞에 곱하기 2가 있으니까 4 나누면 1이겠다 그지? 여기는 3B가 되겠네. 그러면 플러스 2 빼기 3B 이렇게 정리를 해둘 수 있겠다. 코사인 법칙 썼어요. 그런데 이거를 오른쪽에도 쓸 수 있죠. 그럼 세타 옆은 뭐라고 표현하면 돼? 여기 각도는? 그렇지 파이 빼기 세타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수윤이가 오른쪽 삼각형에서 한번 해볼까? ACD라고 할게요. 코사인 법칙 또 쓸 수 있겠네요. 시작해봐. 잠깐만 음수해야 돼. 각 변화는 나중에 하고요. 아. 있는 그대로 한번 해보자. 네. 뭐는? A 제곱은 A 제곱은 2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2배의 양변 코사인 얼마? 파이 마이너스 그렇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수인이가 잠깐 고민했던 대로 요거 각 변화를 해야겠죠. 몇 사분면? 2 사분면 코사인은 양수 음수? 음수 파이는 2분의 파이 곱하기 짝수니까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이렇게 됩니다. 와 괜찮나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문제에서 4분의 루트 2라고 했으니까 요거 대신에는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올게요. 는 B제곱 플러스 2에다가 앞에도 마이너스가 있고 뒤에 코사인에서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겠죠. 맞나요? 그 다음은요 루트 2 루트 2 곱하면 4 나누기 4하면 1이니까 여기는 B가 되겠죠. 정원 됐니? 그냥 받아쓰기 하는 거 아니지? 아니요 그래서 결국은 뭐야? 위에서 4A 제곱이 저렇고 밑에서 A 제곱은 요러니까 밑에 거 4배 하면 위에 거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맞죠? 그래서 그대로 적어볼게요. 9B 제곱 내림차순으로 마이너스 3B 플러스 2가 4A 제곱이었는데 그게 밑에 A 제곱에 4배를 한 거니까 4B 제곱 내림차순으로 할게요. 4B 플러스 8과 같아야 돼. 정리하면 좌변으로 이항할게요. 5B 제곱 마이너스 7B 마이너스 6은 제로. 뭔가 숫자들이 그렇게 탐탁진 않지만 인수분해가 됩니다. 5 곱하기 1, 1 곱하기 5 그럼 여기는 2, 3 위에 거만 밑에 거 플러스 하면 마이너스 7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요. 맞죠? 그래서 B는 두 가지가 되겠다. 얼마요? 2랑 또는 마이너스 5 그렇지 마이너스 5분의 3. 근데 B가 누구였는데? 우리가 길이 B를 보고 실질적으로 길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비례상수처럼 썼던 녀석이란 말이야. 음수가 나올 수 있겠니? 이렇게 되겠죠. B는 2. 괜찮죠? 그럼 문제로 돌아갈게요. 우리가 아까 외접원의 넓이는 반지름의 길이가 있으면 되는 거고 삼각형 ABD의 외접원이거든.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ABD의 외접원이니까 뭐가 필요해요? 각이랑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필요하거든. 왜? sin A분의 A는 2R 이렇게 구할 거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세타가 있잖아 그지? 맞나요? 그거 마주보는 게 누구야? 2A지. 그 삼각형 ABD에서. 그러니까 2A를 구해와야 돼. 근데 조금 전에 짠! B가 2인 거 찾았거든요. A는 아까 관계식으로 돌아가면 되지. 맞나요?
어디로 돌아가면 돼? 여기로 돌아가면 되잖아. 그러면 a 제곱은 이라고 정리를 해볼게요. b에다가 2를 넣으면 4 더하기 2 더하기 2 8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그러면 a는 2루트 2 정도로 될 텐데 일단 두고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문제로 돌아가서 아까 사인 법칙에 따라 사인 세타 분의 2a는 2r 이렇게 되겠죠? 적어볼게요. 사인 세타 분의 2 뭐라고 적었니? a는 지름이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를 약분하고요. 이렇게 우리 r 찾아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조금 더 가보자. 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해요? 아까 코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인 거 봤잖아, 그지? 그거 예각 직각 삼각형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세타라고 예각 취급을 했을 때 코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이니까 여기가 4면 여기가 루트 2여야 코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2인 거죠. 그럼 얘를 예각이라고 봤을 때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 높이는 얼마야? 루트 14. 14, 루트 14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봐. 코사인이 4분의 루트 2 양수란 말이지. 그런데 세타가 아까 보니까 180도까지 못 가요. 네. 그럼 얘는 1사분면 아니면 2사분면이거든. 근데 코사인이 양수잖아. 몇 사분면이? 1사분면 여기서 괜찮죠? 그러면 사인은 당연히 양수겠죠. 그래서 몇 분의 몇? 4분의 루트 14 이렇게 되겠죠. 되겠죠? 네. 수인아 되겠니? 네. 그래서 다시 사인 세타에 집어넣어 볼게요. 4분의 루트 14분의 a인데 일단 a는 써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요 놈이 누구야? r이야. 이렇게 되겠네. 되겠니?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a는 사실 2루트 2 넣어도 돼요. 그런데 굳이 계산하지 않고 어차피 우리가 넓이를 s라고 한다 그러면 외접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이렇게 구할 거잖아. 그러면 파이 곱하기 4분의 루트 14에 아까 a가 뭐 2루트인데 그거 제곱을 해야겠죠. 그럼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기도 제곱할 거고 여기도 제곱할 거고. 괜찮나요? 그러면 a제곱 대신에 8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다 왔다. 그래서 파이 곱하기 자 분모는요 제곱이니까 16분의 14가 될 거고요. 16분의 14 약분하면 8분의 7이지. 그러면 분모 7 남고 8이 올라올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a제곱이 얼마야? 8이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결론 얼마야? 7분의 88, 64 거기다가 파이 곱한 거 이렇게 되겠다. 그럼 문제로 돌아갈게요. P와 Q 넓이를 구했는데 P와 Q는 서로소래요. 그럼 여기 나온 7과 64 서로소 맞나요? 네, 그래서 얘가 PQ더라. 그럼 문제는 P 더하기 Q는 얼마? 64 더하기 7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시간이 별로 없네. 확통 때리러 갑시다. 26번 가볼게요. 뭐 카드처럼 1 하나, 2 두 개, 3 세 개 있는데 이거를 첫 번째 규칙이 일렬로 나열할 거랍니다. 순열. 순열 들어있는데 같은 게 있으니까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웃한 두 장의 카드에 적혀있는 수의 합이 모두 4 이상이 돼야 된대요. 그럼 잘 생각해봐. 중복되는 것부터 보면 얘네 둘 같은 번호 이웃하면 충분히 괜찮죠. 네. 문제 없고 얘네들은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얘네들은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뭐가 문제인데? 1과 2. 그렇지. 1, 2가 붙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1이 한 장이거든. 1이 한 장이야. 1이 만약에 어떤 카드랑 이웃한다면 2는 돼, 안 돼? 2나 안 되니까 당장 누구랑 붙어야 돼? 무조건 3이랑 붙어야 돼. 맞죠? 그런데 1이
뭐 한 세 번째 있으면 1을 누가 감싸고 있어야 돼요? 3이라는 애가 감싸고 있어야 되지. 네. 근데 1이 한쪽 끝에가 있으면 그냥 한 명만 가면 3이 한쪽만 막아주면 되잖아. 네. 그 차이가 좀 있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나열을 할 때 이 일이 맨 처음이나 마지막에 나열될 때를 먼저 볼게요. 한쪽만 막아줄 수 있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1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나머지 숫자 나열하거나 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열하고 맨 끝에 1이 있거나 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 누가 당장 막아줘야 돼? 3이라는 게 반드시 막아줘야 돼. 여기는 선택권이 없는 겁니다. 맞죠? 그럼 남은 숫자는 누구야? 4개. 누가 남았어? 3, 3 2개, 2 2개 아니겠니? 네. 2 2개, 3 2개. 요거 나열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럼 2 2개, 3 2개 나열하는 방법은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전체 나열한 후에 4팩 한 후에 같은 개수 나열하는 거 2팩, 2팩 이렇게 되겠죠. 3팩. 뭔 솔? 3팩 뭐야? 6. 4 약분해서 그지? 3팩 6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 옆에 거도 당연히 똑같게 있으니까 6. 그럼 몇 가지입니까 여기? 12가지. 그래서 여기는 일단은 12가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케이스만 있는 게 아니라 양끝 제외하고 가운데 들어오는 때가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있는데 1이라는 녀석이 여기에 딱 들어왔다고 생각해 볼게요. 물론 여기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그 양쪽은 누가 막아줘야 된다고 했니? 3. 3이 막아야겠죠. 2개가. 3 두 개가 1을 감싸고 있어야 돼요. 그럼 남은 숫자는? 2야. 남은 숫자는 2 두 개 3 하나죠. 2 두 개 3 하나. 그럼 얘네들을 빈자리에 밀어 넣기만 하면 되잖아. 네. 몇 가지니? 요거 나열하는 방법의 가짓수가 되겠다. 그죠? 얘네들 2, 2, 3을 나열하는 방법은 3팩 나누기 2팩 얼마? 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요런 한 가지 경우에 대해서 세 가지씩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1이 갈 수 있는 곳을 체크를 해보면 4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갈 수 있죠. 요런 경우 네 가지씩 곧 네 가지 경우 한 가지마다 세 가지씩 붙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4 이렇게 되겠죠. 12가지. 그래서 끝 이렇게 됩니다. 결론은 몇 가지? 그렇지. 넘어가 볼게요. 27번 보겠습니다. 1부터 6까지 원소를 가지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세보세요. 고 가조건 보니까 1, 2, 3, 4, 5를 넣으면 이렇게 된대요. 가만히 보니까 해석해봐. 1 넣으면 F1이 F2 이하, F2를 넣으면 F2가 F3 이하 이런 거잖아. 그치? 마지막에 5를 넣으면 F5가 F6 이하. 요게 익숙하지가 않다라고 하면 쌤이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F1은 F2 이하인데 2를 넣으면 얘가 F3 이하고 3을 넣으면 F4 이하고 4를 넣으면 F5 이하고 5를 넣으면 5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F6 이하고 이거를 만족해야 된대요. 자, 이것만 봤을 때 얘를 만족시키는 F는 경우의 수를 뭘로 세는 거야? 일단 조합 맞아. 왜? 조합이 순서 상관없지. 왜? 얘 이미 지금 순서가 정해져 있지. 크기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우리는 크기 순서대로 할당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숫자만 뽑아주기만 하면 돼. 순서 세우는 건 내가 신경 안 쓸 거야. 근데 여기 등호도 보여. 등호는 무슨 뜻이야? 같은 걸 할당해도 돼. 그럼 얘는 이것만 봐서는 뭐라고 하면 돼요? 중복 허용하고 조합이니까 중복 조합으로 함수 개수를 세면 돼.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 조건 x가 3의 배수면 합성함수에 넣으면 그대로 나와야 된대요. 3의 배수 누가 있는데? x에서 3의 배수 누가 있는데? 3이랑 6 있잖아. 그 둘을 한번 조사해 볼게요. 나 조건을 만족하는
x가 6부터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럼 봐봐. f 합성 f 6을 넣으면 6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 그지? 네. 그러면 f6이 될 수 있는 걸 가만히 생각해봐요. f6은 가조건에 따르면 제일 큰 함수값이 돼야 돼. 네. 맞습니까? 맞나요? 네. 그러면 만약에 또 예를 들어서 f6을 밑에 쓸게요. f6을 1이라고 가정해봐. 그러면 합성함수 f6자리에 1을 끼워 넣으면 f1은 6이다. 이런 결과가 나오죠. 맞는 겁니까? 안 되죠. 왜? 6의 함수값이 1로 갔으면 가조건에 따라 1부터 5까지는 다 1로 가야 돼. 6을 넘어서면 안 되거든. 근데 f1이 6이다? 이거는 가조건의 위배가 되는 거야. 그럼 생각해보면 2를 넣어도 안 되죠. 즉 저기 6이 가장 큰 값이니까. 그럼 f6이 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 수인아? 6? f6이 될 수 있는 건 6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니? 네. 왜냐면 2 넣으면 f2는 6 안 되잖아. 3 넣으면 f3은 6 안 되잖아. 네. 5 넣어도 f4는 6 안 되잖아. 넘어가니까. 네. 그러니까 결론 여기서는 f6은 정해졌어. f6은 즉 6은 6으로 가야 돼.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죠?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돼? 3으로 가야겠죠. x가 3의 배수인 3으로 한번 가봅시다. 즉 무슨 뜻이냐? f3은 뭐가 나와야 돼? 3이 나와야 되거든. 넣은 값 그대로 나오도록. 여기도 가정을 해봐요. 만약에 f3이 1이야. 그러면 f1은 3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f3 간 데보다는 작아요. 이하로 작은 데로 나와야 되거든. 네. 그럼 f3이 2야. f2는 3 돼? f3이 2인데 안 되죠. f3이 2면 네. 1, 2는 2 이하로 가야 되잖아. 네. 근데 f2가 3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f3은 3이야. 네. 3이면 f3은 3. 요거는 괜찮네요. 그죠? f3이 4야. f3이 4야. 그러면 f4가 3이야. 뒤집어졌죠. 돼요, 안 돼요? f3이 5야. f4는 3이야. 뒤집어졌죠. 다 안 되네.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기서도 f3이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야, 수윤아, f3이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3밖에 없어. 재용아, 이해된 거니? 안 돼. 다시. 지금 가조건 의미가 우리가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을 대응을 시키는 f거든. 그런데 함수값이 크기 관계가 이렇게 돼야 된대. 넘어갈 수가 없어, 숫자가. 그러면 쌤이 아까 가정했던 게 여기서 이거는 나조건 때문에 3 넣으면 3 나온다는 거였잖아. f3이 1이라고 가정해봐. 이거 안 써놔서 그렇구나. 써줄게요. f3이 1이라고 가정하면 위의 식에 따라 f1은 3이라는 결과가 나오지. 맞냐 틀리냐 이게. 재웅아. 왜? 3이 1이 됐으면 넣은 3보다 작은 1, 2는 1, 2. 함수값이 1로 갈 수밖에 없지. 왜? 얘를 넘어서면 안 되니까. 얘 넘어섰잖아. 이건 안 된다고. 이렇게 따진 거야. 그럼 또 큰 거 넣어볼까? f3이 예를 들어 4라고 가정해봐. 그럼 f4는 3이라는 결과가 나오지. 돼, 안 돼? 안 되죠. 이 숫자가 뒤집어지면 안 된다고. 이걸 조사해보니까 가능성이 얘밖에 없는 거지. f3은 3. 괜찮죠? 네. 그래서 정해졌어. f3은 3이고 f6은 6이야. 요거를 함수 찾는 동그라미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상황이고 x에서 x로 보내고 1, 2, 3, 4, 5, 6 3은 3으로 6은 6으로 이렇게 지금 대응을 시켜야 한다는 얘기야. 나 조건까지 때문에 하나 섞어서. 맞나요? 맞나요? 자, 이제 보내봅시다. 1, 2는 어디로 갈 수 있어? 음. 3이 간 3을 넘어설 수 있어? 아니요. 그럼 어디로 갈 수 있어? 여기로 갈 수 있어. 재용아, 예.
4, 5는 어디로 갈 수 있어? 4, 5요. 4, 5. 3은 안 돼? 3이요? 등호가 있잖아. 네. 같은 건 되거든. 네. 그럼 3이 간 곳을 4가 가도 5가 가도 6은 다 갔으니까 뭐 4가 3으로 가도 상관없지. 상관없을 뒤집어지지만 않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괜찮나요? 그러니까 x에서 x로 보내는 함수의 개수를 찾는 거는 곧 3과 6은 이미 갔으니까 1, 2를 보내는 경우와 1, 2 보내고 4, 5를 보내는 경우의 수를 세는 게 함수의 개수를 세는 거랑 같겠죠. 예. 괜찮나요? 1이 갈 수 있는 건 몇 군데? 1이 갈 수 있네요. 세 군데. 그렇게 세면 돼, 안 돼? 네. 안 돼요. 이거는 중복조합으로 뽑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1, 2에 대응할 1, 2, 3 중에 2개를 뽑아준다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로 가면 돼. 그럼 3개 중에 몇 개 뽑는 거야? 3개 중에 2개를 어떻게 뽑을 거야? 중복조합으로 뽑을 거야. 동시에 곱해야겠죠? 또 4, 5에 대응될 3, 4, 5, 6 4개 중에 몇 개 선택하는 거야? 2개 선택하는 거겠죠. 4, 5에 할당할 2개. 중복조합. 괜찮죠? 그래서 3H는 어떻게 계산해요? 4C2로 계산하죠. 그 다음에 5C. 5C. 결과 얼마예요? 6 곱하기 10, 60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자. 시간이 좀 오버됐는데 왜? 하나만 더 해봅시다. 28번 괜찮지? 네. 흰색 접시는 숫자가 쓰여 있고요. 그 다음에 3개 검은색 접시는 ABC 문자가 쓰여 있습니다. 원탁에 놓는데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래. 검은색 접시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나열한다. 요 개념이겠지, 그지? 그러면 숫자 접시부터 나열을 하는 거야. 원순열로. 그런데 홀수가 적힌 흰색 접시끼리는 이웃하면 안 되고 짝수가 적힌 흰색 접시끼리도 이웃하면 안 된대. 그러면 흰색 접시를 먼저 나열을 해보는 거야. 홀수 짝수 붙으면 안 된다. 홀수끼리 짝수끼리 붙으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1, 2, 3, 4 하면 어때요? 서로 이웃한 게 없지. 그러니까 짝수끼리 홀수끼리 이웃하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근데 없잖아. 이런 경우는 가능하단 말이야. 맞죠? 그런데 우리 아직 여기서 검은색 접시를 넣지 않았어요. 근데 검은색 접시끼리는 이웃하지 않아야 한다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넣어야 돼? 요렇게 넣기만 하면 되겠죠. 맞니? 네. 요거 이제 예를 들어 본 거야. 그런데 이건 어떨까? 이웃하지 말라고 했는데 1, 3, 2, 4 요렇게 되면 수인아 예. 여기 홀수끼리 이웃하고 있지. 네. 여기 짝수끼리 이웃하고 있잖아. 이러면 안 된다 그랬지. 그럼 이거는 안 되는 케이스야? 아직 검은색 접시를 안 놨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검은색 접시가 여기를 가려주면 되죠. 그러니까 별표 쳐놓을게요. 여기는 반드시 검은색 접시를 놓기로. 무슨 문제인지 알겠니? 네. 괜찮니? 그럼 이제 생각해봐. 이렇게 놓든 어쨌든 흰색 접시 4개를 원순열 놓는 거잖아. 그치? 흰색 접시 원순열 놓는 방법이 몇 가지니? 4개 접시 원순열. 선택. 어? 아니. 4개 접시 원순열 놓는 방법. 선택 아니에요. 4 빼기 1 팩토리얼 3팩 몇 가지? 6개. 6가지야. 6가지 한번 나열해 볼게요. 요거를 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접근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수월할 거니까 원탁 조그맣게 그릴게요. 처음에 그렸던 것처럼 1, 2, 3, 4 여기 되겠죠.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린다 그러면 1, 3을 마주 보고 놓고 2, 4를 배치하면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요. 1, 3을 마주하게 놓고 4, 2를 바꾸면 다른 원순열이지. 아무리 회전해도 겹치지 않는 경우잖아, 그치? 요렇게 2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요거 2번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 3번은요? 6개가 나와야 되거든? 1 반대편에 뭘 고정시킬까? 2 고정시킬게요. 그럼 뭐가 돼? 3, 4가 있을 거고 바꾼 거 있겠지?
1 앞에 2를 고정시키고 4, 3 하면 또 다른 케이스가 될 거야. 이렇게 해서 6개 뽑아낼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는요. 1 앞에 뭘 고정시키면 돼? 재용아 1 맞은편에 4. 그렇지. 아까 3 고정하고 2 고정했으니까 이제 4를 고정하면 남은 게 2, 3이죠. 여섯 번째도 1, 4를 고정시켜 놓고 3, 2 위치만 바꾸면 되죠. 이렇게 6개가 원순열 개수였어.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갈게요. 1번, 2번 케이스는요. 여기 나열된 걸 보니까 홀수끼리 떨어져 있고, 즉 마주보고 있고 짝수끼리도 마주보고 있지. 이미 떨어져 있죠. 그러면 검은색 접시는 내 맘대로 넣으면 됩니다. 맞습니까? 몇 자리가 있니? 4자. 하나, 둘, 셋, 네 자리지. 그런데 이미 1, 2, 3, 4번이라는 흰색 접시를 놨기 때문에 회전한다라는 개념이 사라졌어. 그럼 여기는 구분되는 네 자리가 된 거야. 여기에 뭘 놓으면 돼? 검은색 접시 A, B, C를 놓으면 돼요. 그럼 네 자리 중에 세 자리를 뽑는데 서로 다른 위치를 뽑아주는 거니까 순열로 가면 되겠다.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네 자리 중에 세 자리를 뽑는데 순열로 뽑아주면 되니까 퍼뮤테이션 이렇게 되겠죠. 얼마입니까? 24. 그렇지. 그 옆에 거는 얼마입니까? 24. 24 똑같겠죠? 이렇게. 괜찮나요? 그럼 3번으로 가볼게요. 이거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홀수끼리 짝수끼리 이웃한 곳에는 반드시 뭘 집어넣어줘야 돼요? 까만색 접시를 집어넣어줘야겠죠. 그게 어디니? 여기랑 여기야. 여기 어떻게 처리할래요? 3개. 구분된 자리에 2개를 무조건 넣어야 되잖아. 네. 그리고 지금 검은색 접시 3개 있지? 3개 중에 몇 개를 뽑아 넣었으면 돼요? 3C. 그렇지. C야 P야. 그게 중요해. P. 이거는 구분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P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래서 봐봐. A, B, C가 있는데 A, B 두 접시를 뽑았다 하더라도 1, 3 사이에 A를 넣고 2, 4 사이에 B를 넣는 거랑 1, 3 사이에 B를 넣고 나머지 A를 넣는 거는 다른 경우거든. 그래서 3개 A, B, C 중에 별표에 들어갈 2개. 괜찮죠? 그러면 남은 자리가 몇 군데야? 2번째. 여기가 남았지. 네. 그러면 우리 접시 하나 남았잖아. 그러면 2자리 중에 한 자리 넣는 방법 2가지. 이렇게 되겠죠. 얼마입니까? 12가 되겠죠. 옆에 거는? 별표만 쳐볼게요. 이웃한 곳이 여기지. 상황이 어때? 똑같죠? 5번도 여기지. 6번은 여기지. 상황이 다 어때? 똑같은 상황이야. 그러면 12가 몇 번 나오는 거야? 4번 나오는 거야. 맞죠? 그러면 3번부터 6번까지는 몇 가지야? 48가지. 그렇지. 오, 좋아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96가지. 96가지. 수나 되겠니? 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